안녕하세요. 저는 20대 파릇파릇한 사회 초년생입니다. 학교 다닐 때는 공부만 하느라 친구들하고 많이 놀지도 못하고 교대에 입학하고 나서는 성적 유지하느라 제대로 대학 생활을 누리지도 못한 것 같은데 그래서인지 초등학교 때 선생님으로 첫 출근을 하고 나면 누구보다 자유로운 생활을 누릴 수 있을 것 같았죠. 그런데 이게 웬일일까요? 저의 소박한 꿈은 누군가로 인해 와장창 무너져 버리고 말았어요. 힘들다, 힘들다 말만 들었지만 저는 누구보다 강인한 멘탈의 소유자라 괜찮을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근데 어딜 가나 빌런이 존재하기 마련이고 저는 무기 하나 없는 맨몸으로 그들을 대적해야 하더라고요. 하지만 제가 쉽게 당하기만 했을 거라곤 생각하지 마세요. 오늘은 저에게 있었던 영화 같은 얘기를 사연 보내봅니다. 초등학교 선생님이 된 후 첫 출근 날, 저의 마음은 콩닥콩닥 뛰고 있었죠. 어떤 아이들을 만나게 될까 너무 기대가 되었습니다. 나이가 어린 터라 저는 고학년을 맡게 되었는데요. 저학년보다는 말이 통하고 손길이 덜 간다고 하여 사실 걱정을 안 하고 있었습니다. 교탁에 서서 아이들을 보는데 눈망울이 순수하더라고요. 이제 막 사춘기가 된 6학년 아이들이 저를 초롱초롱한 눈으로 보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렇게 첫 수업을 성공적으로 마치고 아이들이 하교한 뒤에 정리를 하고 있었습니다. 누군가 교실 문을 두드렸어요. 옆반 선생님인가 해서 문을 봤는데 처음 보는 얼굴이 서 있었습니다. 저는 학교 부임도 처음인데다가 아직 선생님들 얼굴도 전부 외우지 못해서 일단 자리에서 일어나 문을 열어드렸어요. 안녕하세요. 혹시 누구세요? 저 우연히 엄만데요. 네? 우연이라면, 아, 김우연 학생 어머님이세요. 네. 일단 들어가서 얘기 좀 하면 안 될까요? 첫눈에 봐도 깐깐해 보이는 외모셨죠. 게다가 계약 첫날부터 찾아온 학부모라니. 제 입장에선 당황스러울 수밖에 없었습니다. 저는 일단 어머님을 교실 안으로 들였습니다. 한껏 치장하고 명품백을 맨 어머님은 교실 여기저기를 훑어보더니 제게 묻더군요. 우연히 자리는 어딘가요? 아, 오늘 개학날이라 제가 자리를 다 외우지 못해서 아마 저쪽일 겁니다. 아직도 자리를 다 못 외면 어떡해요? 좀 이해가 안 가네요. 네? 아, 죄송합니다. 아직 자리가 정해진 게 아니라서요. 정해진 게 아니면 바뀔 수도 있다는 건가요? 여기가 우연히 자리네요. 뒷자리에 앉으면 다른 애들하고 어울리는 게 힘들 수도 있는데 앞자리로 옮겨주세요, 선생님. 네?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제 말 제대로 못 알아들으셨나 봐요. 우리 우연히 뒷자리에 앉히지 마시고 앞자리에 옮겨달라고요. 아이들이랑 어울리고 친해지려면 앞자리에 앉아야 하지 않겠어요? 그래야 수업에도 집중할 수 있고요. 우연히 어머님, 자리는 뒷자리나 앞자리나 같습니다. 요즘은 아이들 수가 적어서 수업할 때 뒷자리 아이들도 한눈에 들어오고요. 그리고 아이들과 어울리는 데는 앞이나 뒤나 자리 상관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오히려 뒤에서 애들을 한 번에 볼 수 있는 게 낫지 않을까 싶은데요. 게다가 특별히 문제가 없는 이상 자리 문제는 어머니께서 말씀해 주신다 하시더라도 거기에 좌지우지 될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아이들 의견을 들어봐야 하고요. 어머님 말씀대로 뒷자리에 앉는 게 나쁘다면 우연히 대신 뒷자리에 앉을 아이들 생각도 해주셔야 하지 않을까요? 선생님, 저 누군지 모르세요? 알고 있습니다. 우연히 어머님이시잖아요. 그런 걸 묻는 게 아니라 정말 나 누군지 몰라요? 가정생활 조사서 오늘 냈잖아요.
아직 전부 검토하지 못해서요. 우리 남편 변호사예요. 원래 사립초를 보내려다가 남편 직장이 이 근방이라 어쩔 수 없이 공립에 오게 된 거거든요. 아시죠? 변호사란 직업이 얼마나 까다롭고 힘든지. 네, 잘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우연히 수업 태도나 친구 생활, 그리고 전반적인 학교 과제 같은 거는 저한테 따로 보고 좀 해주세요. 우리 애 아빠가 워낙 세심해서 따로 챙겨야 할 게 있거든요. 네? 보고라니요? 그렇게는 못하겠는데요. 어머, 초임이라고 들었는데 진짜 아무것도 모르네요? 학교에서 갑과 을이 누군지 진짜 몰라요? 나 이런 대접받는 거 처음이네. 진짜 어이없어. 우연히 어머님, 무슨 얘기신진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만, 저는 우연히를 다른 아이들과 똑같이 대할 겁니다. 아이들을 대하는 데 있어서 차별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쯤은 어머님께서도 잘 알고 계시지 않나요? 결코 우연히만 특별 대우할 수는 없어요. 진짜 말이 안 통하는 선생님이네. 선생님, 이런 식으로 나오면 곤란해요. 내가 당장 교장실 찾아갈 수도 있다고요. 지금 협박하시는 건가요? 어머, 협박이라니. 당치도 않죠. 그냥 내 말 한마디면 선생님 되자마자 바로 잘릴 수도 있으니 조심하라고요. 부당한 이유로 저를 해고하실 수는 없으실 겁니다. 저도 가만히 있진 않을 거고요. 진짜 요즘 애들 말귀를 못 알아듣네. 이 정도 했으면 알아들어야지 않나요? 오늘은 이쯤에서 넘어가죠. 앞으로 두고 보자고요. 어머님은 찬바람을 일으키며 교실을 나가셨습니다. 안 그래도 첫 수업날이라 긴장을 하고 있었는데 이런 말도 안 되는 학부모와 기싸움까지 벌여야 한다니. 전 금세 녹초가 되고 말았습니다. 요즘 들어 이런 진상 학부모들이 덜어 있다는 소리가 있어 각오를 하고 들어오긴 했지만 설마 하니 첫날부터 이런 일이 제게 생기다니요. 그래도 지지 않으려 하고자 하는 얘기는 다 했으니 후회는 없었습니다. 학부모라고 해서 저렇게 아나무인에 자기 얘기만 하는 분들에게 무조건 굽혀야 할 필요는 없으니까요. 그렇게 그 일은 마무리되는 듯 했습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었더라고요. 다음 날부터 우연히의 말썽이 본격적으로 시작됐습니다. 처음에는 다른 아이들과 별반 다를 거 없다고 생각했던 아이였는데 하루 이틀 겪어보니 그게 아니었습니다. 엄마를 닮은 건지 아나무인은 기본이었고 기본 여절이 없는 아이더라고요. 반 규칙을 정해두었는데 그 규칙을 어기기 일쑤였고 지각도 밥 먹듯이 했습니다. 저희는 지각하면 옐로카드를 발부해서 옐로카드를 3장 얻으면 점심시간에 운동장에 나가 놀지 못하는 규칙을 정해뒀는데 우연히는 반 아이들 중 유일하게 옐로카드 3장을 얻었습니다. 물론 규정도 지키지 않고 멋대로 운동장에 가서 뛰어놀곤 했죠. 하지만 저도 별다른 방법이 없었습니다. 규칙을 지키는 건 아이들의 자유의사였고 저는 그것을 지키기 위해 조언을 해줄 뿐 강제할 순 없는 거였으니까요. 그렇게 한 달쯤 지났을까 결국 일이 터지고야 말았습니다. 덩치도 크고 키가 큰 우연이는 종종 약한 아이들을 괴롭혔는데 눈에 보이지 않게 건드리는 수준이라 그 강도가 애매했어요. 아마 뭘 알고 그러는 것 같긴 하나 저로서는 우연이가 아이들을 괴롭히진 않을까 매서운 눈으로 지켜보고 있는 것밖에는 달리 방법이 없었죠. 그날 하필이면 점심시간에 저는 밀린 업무 처리를 하러 잠시 자리를 비워야 했습니다. 10분 정도 자리를 비우고 돌아왔을 때 교실은 아수라장이 되어 있었습니다. 우연이가 한 아이의 몸에 올라타서 큰 소리를 치고 있더라고요. 깜짝 놀란 제가 달려가 우연이를 붙들었는데 역부족이었습니다.
뭐에 그렇게 화가 났는지 욕설을 섞은 아이는 도무지 물러설 기세가 없어 보였습니다. 결국 옆반의 다른 남자 선생님이 도와줘서 겨우 우연이와 태호 사이를 벌릴 수 있었어요. 상황 파악을 해보고자 아이들에게 물었더니 우연이가 먼저 시비를 걸었다고 하더라고요. 늘 약한 태호에게 시비를 걸고 나는 우연이라 저도 이번만큼은 너무 화가 났습니다. 결국 수업이 끝난 후 저는 우연이를 남겨 1대1로 대화를 시도했어요. 우연이는 화가 다 안 풀린 말투로 학원에 가야 할 시간에 자기 이렇게 붙들어 놓고 있으면 안 되지 않냐며 반박을 하더라고요. 저는 학원 갈 시간 전에 대화를 끝내고 보내줄 테니 걱정 말라고 하며 도대체 왜 태호를 괴롭혔냐고 물었죠. 그러자 우연이는 할 말이 없는지 입을 꾹 다물고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아무리 좋은 말로 타이르려고 해도 입을 담은 아이의 입을 열 수는 없었습니다. 저는 어쩔 수 없이 우연이를 집에 보내주었습니다. 우연이가 괴롭혔던 아이의 학부모에게 전화를 걸어 상황을 설명하며 앞으로는 더 잘 지켜보겠다고 연신 사과를 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그런데 그때 교실 문이 쾅 열리며 우연히 어머님이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잔뜩 화가 난 기세로 교실 안으로 들어온 어머님은 소리를 꽥 질렀습니다. 너 도대체 뭐 하는 애야? 네? 갑자기 찾아와서 왜 이러세요? 그걸 몰라서 물어? 당신이 내 애를 울렸잖아. 이미 어머님은 이성을 잃고 반쯤 미쳐있는 상태였습니다. 저를 선생으로 보기보다는 그저 자신의 아이를 힘들게 한 악인으로 보는 것 같았어요. 이대로 대적하기에 좀 버거웠지만 저는 우연히의 잘못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선생님의 입장으로서 물러설 수도 없었습니다. 우연히 어머님, 진정하시고 제 말 좀 들어보세요. 듣긴 뭘 들어? 여기 학교입니다. 아직 방과 후며 돌봄하는 애들도 남아있고요. 문 열어두고 이렇게 큰 소리 치시면 어머님 체면도 서지 않으니 진정하시고 앉아서 말씀하시겠어요? 기가 막혀서 진짜. 저는 교실 문을 닫고 돌아와 책상 의자를 빼서 어머님을 앉혔습니다. 씩씩거리던 어머님은 소리나게 의자에 앉았습니다. 저는 작게 한숨을 내쉬며 말했습니다. 어머님, 무슨 일 때문에 여기까지 오신 건지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안 그래도 방금 전화를 드리려던 참이었어요. 애가 눈물을 뚝뚝 흘리면서 오는데 내가 도저히 참을 수가 있어야지. 우리 애가 얼마나 마음이 어린지 알아요? 내가 속이 상해서 정말. 네, 압니다. 그래서 우연이가 뭐라고 하던가요? 그걸 몰라서 물어요? 반 애들이 괴롭히는 건 그렇다고 쳐. 아니, 선생이란 사람이 그러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내가 기도 안 차서 애가 선생님한테 혼났다고 학원도 안 가고 울고불고 난리가 났다고요. 우연이가 울었다고요? 그렇다니까요. 어떻게 할 거야? 어? 어떻게 할 거냐고. 어머님, 제가 본 우연이는 다른 아이들에게 괴롭힘을 당한다기보다는 당하는 쪽은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이번 싸움도 우연이가 먼저 시비를 걸었다고 보이고요. 그래서 제가 우연이를 타이르려고 방과 후에 남으라고 했던 겁니다. 제 말에 우연이가 속상했다면 죄송하지만 저는 우연이에게 대화를 나누지도 못했습니다. 우연이가 입을 다물어서요. 뭐라고요? 우연이가 아이들한테 괴롭힘을 당했다고 했나요? 어머님, 그건 아닙니다. 제가 본 우연이는 누구한테 괴롭힘을 당한 적이 없어요. 오히려 다른 아이들을 괴롭히는 쪽이었습니다. 지금 뭐라고 한 거야? 우리 애가 누굴 괴롭힌다고? 우리 애가 얼마나 마음이 여린 앤데 누굴 괴롭힌다는 거예요? 기가 막혀서. 선생이란 사람이 자기 학생 편도 안 들어주고 이렇게나 차별 대우를 하는데 우리 우연이가 얼마나 마음이 상했겠어? 저는 누구 편을 드는 사람이 아닙니다.
객관적으로 아이들을 바라보고 있어요. 거짓말하지 마. 초임이라 그래서 내가 기대치 하나도 안 갖고 두고 보자는 심정으로 있긴 했었지. 그런데 역시 초짜는 초짜야. 도대체 애들에 대해서 뭘 안다고 담임을 맡아서는 이 난리예요? 내가 이번 일 가만 놔둘 줄 알아? 당장 교장 선생님한테 가서 얘기를 해야겠어. 교장 선생님께 얘기를 하고 안 하시고는 어머님 자유시긴 합니다만 어머님께서 이렇게 우연히만 싸고 도시면 아이에 대한 면을 편협하게 보실 수밖에 없어요. 우연이가 바로 잘할 수 있도록 어머님이 도와주셔야 합니다. 진짜 미친 거 아니야? 우리 애가 뭐가 어떻다는 거예요? 더 이상 얘기할 필요도 없어. 내가 무슨 얘기를 듣자고 여기까지 왔나 몰라. 당장 교장실로 찾아갈 거니까 그리 알아요. 어머님은 마지막까지 제 말을 무시하고는 교장실로 가버리셨습니다. 저는 저의 인내심을 최대한 쥐어짜서 어머님을 상대하긴 했지만 대화가 끝나자 탈진이 될 것 같았습니다. 이제 시작일 뿐인 교사 생활에 왜 이렇게 힘든 일이 생기는 걸까요? 아이에 대한 문제가 부모에게서 온다는 것을 반쯤 정도 믿고 살았는데 그게 아니라는 걸 우연히 부모님을 뵙고 알았어요. 그날 저녁 저는 집에 들어와 푸념을 늘어놓았어요. 엄마는 그런 저를 말없이 위로해 주셨습니다. 저녁을 먹는 둥 마는 둥 하고 있는데 퇴근 후에 아빠가 들어오셨습니다. 다녀오셨어요? 우리 딸, 오늘 왜 이렇게 기운이 없어? 학교 일 힘들어? 그냥 그렇지 뭐. 에이, 그냥 그런 게 아닌데. 말해봐. 속상한 일 있어? 그냥 어딜 가나 진상들 있잖아. 우리 학교에도 그런 사람 하나 있어. 누가 우리 예쁜 딸을 고생시키나? 어? 그나저나 아빠 개업 준비는 잘 되어가? 그럼 잘 되어가지. 우리 딸이 이렇게 응원 팍팍 해주는데 안 될 리가 있어? 다행이다. 개업일 언제지? 25일. 오게? 그럼 당연히 가야지. 우리 아빠 앞으로 꽃길만 걷게 해주려면 내가 가서 판 딱 깔아놔야지. 안 그래? 그래주면 나야 좋지. 아이고, 둘이서 쿵짝이 아주 잘 맞네. 그만들 말하고 식사나 해요, 얼른. 오랜만에 딸내미랑 얘기 좀 해볼랬는데 당신 질투해? 그래, 질투한다, 질투해. 우울했던 기분은 가족들과 식사를 하며 괜찮아졌습니다. 우연히 어머님이 교장 선생님한테 뭐라고 얘기를 했을지 걱정이 가득했는데 그까짓 거 잘못한 거 없으니 뭐든 부딪힐 수 있겠다는 용기가 생겼어요. 그렇게 다음날 당당하게 출근을 했는데 역시나 학교가 발칵 뒤집혔더라고요. 우연히 어머님이 절 학대로 신고하겠다고 길길이 날뛰는 걸 교장 선생님이 말리느라 아주 땀이 났다고 하면서 저한테 사정하셨어요. 뭐가 됐든 무조건 숙이고 보라고. 그 말을 듣는데 암담했습니다. 저는 우연이가 반 아이들을 괴롭히는 걸 묵과할 수는 없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설사 제가 학대로 신고를 당한다 하더라도 우연이의 괴롭힘이 지속된다면 학폭으로 신고할 수밖에 없다고 얘기를 드렸고요. 그러자 교장 선생님 얼굴이 새하얗게 질리더니 제발 부탁한다고 제 손을 잡으셨어요. 저도 저의 교육 철칙을 지키지 않을 수 없었지만 교장 선생님이 이렇게까지 나오시니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그날 이후 우연이의 행동은 날이 갈수록 심해졌습니다. 교묘히 아이들을 괴롭혀서 전 늘 아이들의 부모님께 죄송하다는 전화를 드려야 했어요. 그런데도 우연히 어머님의 기세는 좀처럼 꺾일 줄 몰랐습니다. 아니, 오히려 심해지면 심해졌죠. 우연히 때문에 전화를 드리자 어머님은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이런 시답잖은 일로 자꾸 전화하시면 곤란해요. 시답잖은 일 아닙니다. 우연히 행동이 갈수록 심해지고 있어요. 말이 심하네요. 우리 우연이가 장난 좀 친 것 같고 난리도 아닌 모양인데 그게 이렇게까지 할 일이에요?
내가 교장 선생님 얼굴 보고 참아줬더니 진짜 너무하네. 어머님, 우연이가 하는 행동은 그저 장난으로 치부하기엔 너무 심합니다. 아이들 모두가 고통받고 있어요. 이봐요. 이번에도 내 말 한마디로 교장 선생님 설설기는 거 못 봤어? 당신이 학교에서 근무하는 한 나는 갑이고 당신은 을이야. 그거 몰라? 갑과 을을 나누는 파렴치 아닌 부모와 통화하는 내내 속이 뒤틀렸습니다. 도대체 언제까지 이 고통을 참고 살아야 할까 고민되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아빠의 개업날이 돌아왔습니다. 미리부터 연차를 냈던 저는 개업식에 참석했습니다. 사람들이 북적이고 떠들썩한 소음을 들으니 마음이 한결 가벼워지는 것 같았습니다. 묵직하게 가슴에 맺혀있던 응어리가 덜어지는 건 아니었지만 나쁜 생각이 나지 않는 것만으로도 기뻤습니다. 변호사님, 아니 이제는 장 대표님이라고 불러야 하나요? 아니 무슨 그런 말씀을. 앞으로도 편하게 그냥 장변이라고 부르시면 됩니다. 아이고 그럴 수 있나요? 앞으로 저의 생계를 책임져 주실 분인데. 김변도 참. 이리 와서 이것 좀 드셔보세요. 아, 네. 아, 그냥 사람 부르시면 될 걸 힘들게 음식까지 준비하셨습니까? 다른 날도 아니고 개업식인데 그럴 수가 있나요? 제가 정을 다해야 우리 로펌이 승승장구하죠. 그러게요. 저희 엄마 요리 솜씨 최고니까 다들 맛있게 드세요. 따님이 장 변호사님 닮아서 아주 똑 부러집니다. 그럼요. 제가 팔불출 같아서 말은 안 하려고 하는데 우리 딸만큼 똑 부러지고 예쁜 애 드뭅니다. 그러니까 어디 좋은 자리 있으면 소개 좀 해주세요. 이 녀석 연애도 안 하고 늘 품 안에 가두고 있으니까 집이랑 학교밖에 모르네요. 그러고 보니 따님이 근무하는 학교가 어디라고 하셨죠? 죽은 초등학교요. 아시나요? 모를 리가 있나요? 거기 우리 아이도 다니는 곳인데 학군 좋기 유명해서 부모들도 서로 거기 보내려고 야단이었죠. 아, 그래요? 어쩐지. 그래서 그런지 애가 일이 힘든 것 같더라고요. 요즘 부모들이 워낙 진상들이 많아서 그런가 별별 일들로 다 민원을 넣는다고 합니다. 이거 참 우리 때는 그런 거 없었는데요. 그래요? 요즘도 그런 진상이 있답니까? 아유, 이거 참 힘들겠어요. 우리 와이프가 죽은 초등학교 교장 선생님이랑 잘 아는 사이인데 얘기 좀 해드릴까요? 아닙니다. 민원이나 아이들 교육 문제는 제가 해결해야 할 일입니다. 말씀은 감사하지만 도움 주실 필요는 없어요. 제가 잘 케어해 보겠습니다. 역시 똑 부러진다니까. 김 변호사님 좋으시겠습니다. 이런 따님 두셔서. 네, 그럼요. 우리 딸만한 인물이 어디 없죠? 얼른 좋은 선자리 알아봐 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웬만한 놈들은 안 될 것 같으니까 이리저리 알아보겠습니다. 그래주면 좋죠. 이제와 말씀드리지만 아빠는 변호사입니다. 우연히 어머님이 그렇게 떵떵거렸던 그 변호사요. 게다가 최근에는 로펌을 설립하게 되었고요. 아빠는 신뢰가 가는 변호사들을 모셔와 사무실을 차렸습니다. 여기저기서 내놓으라 하는 변호사들을 모시고 온 터라 기대가 컸습니다. 엄마도 새벽부터 음식을 해서 개업식에 참석하실 정도로요. 술을 한잔 하시고 기분이 좋아지신 아빠는 잔에 술을 채워 번쩍 들었습니다. 사람들이 아빠를 보고 너도 나도 잔에 술을 채웠고요. 자, 그럼 잔 채워주시고 건배사 한번 하겠습니다. 앞으로 저희 로펌이 잘 되려면 여러분들의 힘이 필요합니다. 저를 믿고 저희 로펌과 계약해 주신 분들 모두 감사합니다. 그럼 파이팅 한번 합시다. 자, 파이팅! 파이팅! 웃는 소리로 사무실이 떠들썩해졌습니다. 저도 덩달아 웃음이 났습니다. 제대로 웃어 보이는 게 얼마만인지 모를 일이었습니다. 이렇게 좋으신 변호사들이 가득한데
오연희의 아버님은 어떤 분이시길래 변호사라는 직책으로 협박을 일삼으시는지 모를 일이었어요. 그런데 그 순간이었습니다. 갑자기 사무실 문이 열리면서 익숙한 얼굴이 등장했어요. 어머머, 제가 너무 늦었어요. 안녕하세요. 이렇게 늦게 오면 어쩌나. 얼른 들어와. 인사드려. 네, 죄송해요. 음식 좀 해오느라. 안녕하세요. 저희 우연 아빠, 아니, 김 변호사님, 잘 부탁드립니다. 여기서 뵙네요? 네? 아니, 선생님. 네, 안녕하세요. 우연히 어머님. 세상에, 선생님이 여기 어쩐 일로? 왜 이렇게 당황하세요? 저희 아버지 사무실에 제가 온 건 당연한 거죠. 사무실이란요? 그럼 장 대표님이 설마 선생님? 네, 맞아요. 저희 아빠. 세상에 이런 일이 다 있나요? 같은 학교 학생이라는 말을 들을 때 설마 했는데 이런 일이 일어나다니요. 우연히 어머님은 새하얗게 질린 얼굴로 어쩔 줄 몰라 하고 계셨고 아버님은 상황 파악을 못하고 멀뚱하게 보고 계셨습니다. 저는 아무것도 모른다는 얼굴로 아빠의 팔짱을 꼈습니다. 허허, 우리 딸이랑 아는 사이신가 보네요. 알다 마다. 우리 반 아이 학부모님이신걸? 나도 오늘에서야 알았지 뭐야. 아, 아니 그게 선생님. 뭐야, 그럼 우연히 담임 선생님이셨어? 이거 놀랍네. 아유, 반갑습니다, 선생님. 집사람한테 말은 들었는데 이제야 뵙네요. 아, 제 얘기 하셨나 봐요. 좋은 얘긴 하나도 없었을 텐데.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우연히 어머님께서 저를 매우 싫어하시거든요. 아니요. 제가 그럴 리가요. 제가 선생님한테 얼마나 감사하고 있는데요. 그러세요. 근데 왜 저는 어머님 때문에 힘들었던 기억만 있을까요? 힘들다니? 무슨 소리냐, 그게? 우리 반에 우연히 반 아이들을 상습적으로 괴롭히고 힘들게 해서 어머님께 주의 조치 부탁드렸더니 어머님께서 오히려 나를 학대로 신고하신다고 하셨거든. 뭐? 그게 정말이야? 아, 아니요, 선생님. 그런 게 아니라 제가 오해를 했나 봅니다. 우리 우연이가 마음이 여려서 아이들한테 치이고 살다 보니까 저도 모르게 그런 실수를 한 것 같아요. 마음이 여려요? 우연히 때문에 아이들이 늘 두려움에 떨고 있다는 건 모르셨나 봐요. 마음이 여린 아이가 자신보다 약한 애들을 괴롭힐 수 있을까요? 꾸중을 하려고 해도 우연이가 우리 아빠가 어떤 사람인지 아냐고 막 대들곤 했는데 어머님이랑 우연이랑 참 닮았어요. 그쵸? 네? 이 사람이 그랬다고요? 당신 미쳤어? 그게요, 선생님. 저는 선생님 아버님이 장 대표님인 줄은 전혀 모르고 죄송합니다. 제가 정신이 나갔었나 봐요. 어머님, 저한테 갑과 을에 대해서 말씀하셨죠. 학교에서 저는 을이고 본인은 갑이니 대들지 말라고도 하셨고요. 그런데 여기서는 왜 이렇게 저자세세요? 기세 등등하시던 모습은 어디 가고 이렇게 주눅이 드셨죠? 이해할 수가 없네요. 아, 여기서는 제가 갑이고 어머님이 을이인 건가요? 그거 참 상황 따라서 잘도 받게는 상하 관계네요. 제가 죽을 죄를 졌습니다, 선생님. 죽을 죄라뇨. 그렇게 당당하시던 어머니께서 왜 이러세요? 부담스럽네요. 그러니까 우리 딸을 그렇게 괴롭히던 진상 부모가 김변 와이프란 소린가? 이거 참, 장 변호사님, 아무래도 마누라가 큰 실수를 저지른 것 같습니다. 한 번만 선처를 부탁드립니다. 이봐,
도대체 어쩌자고 그런 실수를 한 거야? 아이고, 제가 몰라보고 그랬어요. 장 대표님 따님인 줄 알면 절대 안 그랬을 겁니다. 그렇죠. 우연히 어머님께서는 사람 가려서 행패를 부리시는 분이니까요. 저희 아빠가 변호사이신 걸 알았다면 안 그러셨겠죠. 그게 더 기분 나빠요. 사람 가려서 행동하는 분, 저희 아빠는 물론이고 저도 딱 질색이거든요. 제가 미쳤습니다. 정말이에요. 무슨 벌을 내리시든 달게 받겠습니다. 다만 저희 남편에게 불이익만은 가지 않게 해주세요. 부탁드립니다. 벌이라뇨. 당치도 않습니다. 제가 감히 무엇라고 어머니께 벌을 내리겠어요? 하지만 저 때문에 마음이 상하신 듯 하여서요. 제가 진짜 제정신이 아니었습니다. 선생님이 이런 분이신 줄 알면 제가 그랬겠어요? 어머님은 그게 문제세요. 사람한테 위아래가 어디에 있나요? 어머님은 제가 아무것도 아닌 일개 초임 선생이었다면 지금처럼 계속 행동하셨을 거잖아요? 그렇죠? 아이고, 그럴 리가 있나요? 제 마누라가 아주 큰 실수를 한 것 같은데 아무쪼록 용서하시고 넘어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장 변호사님하고 같이 일하는 사이에 껄끄러운 건 없어야 하니까요. 그렇죠. 껄끄러운 일이 있으면 안 되죠. 저도 그런 건 딱 질색이니까요. 그렇죠. 나중에 다시 한번 사과드리겠습니다. 아니요, 그럴 필요 없습니다. 네? 껄끄러운 게 생기면 안 되니까 애초에 싹을 잘라내야죠. 그게 무슨 말씀이십니까? 일 시작하기 전에 알아서 다행이네요. 김 변호사님이 이런 분인지 차마 생각하지 못하고 함께 일하려 했던 것에 수치를 느낍니다. 변호사는 어떤 사람입니까? 약자의 편에 서서 가해자들을 향해 싸워야 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가해자가 변호사가 되면 안 되지 않겠어요? 무, 물론입니다.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피의자의 변호도 해야 하는 게 변호사지 않습니까? 장 변호사님, 이러지 마십시오. 그래요. 우리 우연 아빠, 장 대표님이랑 일하려고 얼마나 애를 썼는데요. 제발 이러지 마세요, 대표님. 네? 저는 대표가 아니라 변호사입니다. 제게 줄곧 대표라고 부르는 이유를 생각해 봤는데, 김 변호사 사모님께서는 돈 앞에서는 아주 나약하신 것 같네요. 제가 할 말은 여기까지인 것 같습니다. 오늘은 사람이 많으니 퇴직건에 대해서는 따로 얘기하도록 하죠. 아이고머니, 안 됩니다, 대표님. 아니, 변호사님. 제발 다시 한번 생각해 주세요. 저를 자르신다고 교장 선생님한테까지 가서 얘기하셨던 태도와는 완전히 다르시네요. 이곳 아니더라도 다른 곳에서 변호사 일 잘 하실 수 있을 겁니다. 선생님 저와 다르게 변호사님은 생명줄이 기시잖아요. 아이고, 아닙니다, 선생님. 제발 아버님 좀 말려주세요. 제가 정말 잘못했습니다. 선생님, 부탁드립니다. 저 여기 아니면 갈 곳이 없습니다. 다 쟁쟁하신 변호사님들만 모셔왔는데 비리 저지르고 갈 곳 없다고 무릎 꿇고 빌길래 겨우겨우 받아줬더니 이런 식으로 나를 뒤통수 치려고 했나? 우리 딸 아니었으면 난 또 아무것도 모르고 김변을 받아줬겠지. 내가 어리석었지, 어리석었어. 제, 제가 우연히 고쳐놓겠습니다. 우리 애가 자꾸 애들 괴롭히는 거 저도 알고 있었어요. 근데 아무리 말해도 워낙 듣질 않아서 저도 모르게 그랬던 거예요. 선생님, 제가 우연히 버르장머리 꼭 고쳐놓을게요. 네? 우연히 어머님 말씀대로 누구보다 여린 아이잖아요. 그런 애를 혼내면 되나요? 아닙니다. 우리의 잘못이에요. 당장 찾아가서 우연히 때문에 피해본 아이들한테 사과하도록 할게요. 네? 진작 이렇게 해주셨으면 너무 좋았을 텐데. 눈에 뻔히 보이는 수법이라 넘어갈 수가 없네요.
그럼 제가 어떻게 하면 될까요? 선생님 하라는 대로 다 할게요. 제발 우리 남편 퇴직만은 막아주세요. 네? 그건 제 소관이 아닌데요. 선생님이 장 변호사님한테 말씀드리면 되잖아요. 이봐요, 사모님. 제 말 귀뚱으로도 안 들으신 것 같은데. 약자한테 강하고 강자한테 약한 모습을 보여주시면서 무조건 용서를 해달라는 말은 제게 통하지 않습니다. 무엇보다 제가 누구보다 우리 딸을 사랑하거든요. 사모님이 아드님을 사랑하는 것처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딸이 그간 고통받았던 걸 제가 간과할 수가 없습니다. 사실 마음으로는 저도 당신들처럼 인격 모독이라도 하고 싶은데 똑같은 사람 될까봐 참는 겁니다. 그러니 잊지 마시고 이만 나가주시죠. 안 됩니다, 장 변호사님. 제가 어떻게 여길 들어왔는데 그냥 나가라뇨. 변호사님도 아시지 않습니까? 저 사무실 낼 형편도 안 되는 거. 지난번 일로 그쪽 로펌에서도 잘리고 여기밖에 갈 곳이 없는 것도 잘 아시고요. 그러니까 제발 이번 한 번만 넘어가 주십시오. 제가 어떻게든 아들놈 고쳐놓고 마누라도 정신 똑바로 차리게 만들겠습니다. 부탁드립니다. 그럴 필요 없습니다. 김변도 잘 알다시피 저 한 번 아니라고 생각하면 끝까지 아닌 사람입니다. 보기보다 냉철한 인간인 거 잘 아시잖아요. 그러니까 오늘은 이만 돌아가세요. 그래도 제가 모셔왔으니 사직서 수리해서 몇 푼 챙겨드리겠습니다. 아닙니다. 저 이대로는 못 갑니다. 못 간다고요? 여기서 계속 이러시면 소문나서 다른 곳도 못 가실 겁니다. 배우신 분이 이러시면 안 되죠. 어차피 갈 곳도 없어요. 저 그러니까 장 변호사님이 받아주시지 않으면 죽은 목숨이라고요. 여보, 여보 내가 미안해. 그러니까 왜 학교에 찾아가서 이 사단을 만들어? 만들길. 내가 조용히 집에 있으라고 했지. 당신도 내가 우연히 얘기하니까 선생 버릇 고쳐놓겠다고 길길이 날뛰었잖아. 왜 이제 와서 나만 나쁜 년 만들어? 아, 됐어. 당신 때문에 되는 일이 하나도 없어. 이제 어떡할 거야? 어떡할 거냐고. 싸우실 거면 나가서 싸워주시겠어요? 남의 개업식에서 초치지 마시고요. 아이고 선생님. 우연히 어머님은 제 손을 붙잡고 늘어지셨습니다. 바닥에 주저앉아서 엉엉 울면서 제게 사죄를 하셨어요. 흥겹던 분위기는 당연히 완전히 망가졌고요. 난감한 상황이었지만 저는 매몰차게 그 손을 뿌리쳤습니다. 지금까지 제게 하신 일을 생각하면 이보다 더한 모욕을 선사하고 싶었지만 겨우 사직 처리밖에 못하는 걸 감사해 하라고 말씀드렸죠. 그러자 무릎을 꿇고는 두 손 모아 싹싹 비는 게 아니겠습니까? 강자 앞에선 이렇게 쉬운 무릎이라뇨. 빳빳이 고개를 들고는 자기를 모르냐며 큰소리치던 어머님은 이젠 없었습니다. 저는 헛웃음이 나왔어요. 제발 부탁드립니다. 이렇게 빌게요. 아무리 빌어도 소용없다는 거 아실 텐데요. 제가 교장 선생님 찾아가서 그동안 전부 다 오해였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선생님도 제발 한 번만 더 생각해 주세요. 그러니까 그 한 번만 생각해달라는 게 소용이 없다고요. 그만 일어나세요. 아이고, 제발 저희 좀 살려주세요. 여기서 계속 이렇게 행패 부리시면 경찰 부릴 수밖에 없으니까 이만 가주세요. 조용할 때 다시 오셔서 아버지랑 얘기하시고요. 이대로 가면 저희 남편 일은 어떻게 보장하는데요? 저 이렇게 가면 안 됩니다. 선생님, 제발요. 그만하고 가시라고요. 저는 소리를 빽 질렀습니다. 아빠의 개업식 날 계속 행패를 부리는 그들을 그냥 둘 수는 없었으니까요. 계속 안 나가겠다고 버팅기는 그들을 겨우 내쫓고 나서야 저희는 개업식을 무사히 마칠 수 있었습니다. 다음 날 당연하게도 우연히 어머님께서는 학교로 쫓아오셨습니다. 예상했던 일이긴 했지만 당황스러운 건 어쩔 수 없었습니다.
수업이 마치기 무섭게 우연히까지 방패 삼아서요. 빨리 죄송하다고 말씀드려. 이러실 필요 없습니다. 우연히는 나가 있을래? 아니요. 다 우리 애가 잘못한 일이라서 그런 건데요. 선생님이 용서해 주시기 전까지 우리 우연이랑 저 여기서 못 나갑니다. 죄송합니다, 선생님. 우연이가 있는 자리에선 아무 말도 하지 않겠습니다. 일단 우연이는 내보내세요. 네네, 넌 나가 있어. 학교에 찾아오실 거라고 예상은 했지만 아이까지 방패 삼을 줄은 몰랐네요. 제가 다른 건 몰라도 우연히 어머님 하나는 똑바로 본 것 같아요. 당신 같은 인간들, 학부모가 아니었으면 지나가다가 스쳐도 모른 척할 사람들입니다. 제가 가장 경멸하는 부류거든요. 이렇게 오셔서 용서를 빈다 한들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하나도 없습니다. 아버지의 일을 제가 왈가왈부할 수 있는 건 아니니까요. 처음엔 우연이가 불량한 학생이라고 생각했는데 이제야 보니 부모를 잘못 만나 탓이네요. 뭐, 뭐라고요? 선생님! 왜요? 기분 나쁘세요? 저한테 하신 말들은 전부 제게 비수가 되어 꽂혔는데 겨우 이 정도로 기분 나빠하시면 안 되죠. 저도 드디어 우연히 어머니께 갑질할 수 있는 상황이 되었는데요. 그래요. 뭐든 좋습니다. 이렇게 말하셔서 선생님 화가 풀리신다면요. 아니요. 제 화가 풀릴 일은 결코 없습니다. 저는 어머님과 단둘이 있는 자리에서 하고 싶은 얘기를 하려고 학교에 찾아오시는 걸 마다하지 않았던 것 뿐이니까요.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겨우 아버님의 일자리를 빼앗는 것뿐이라 안타깝지만 앞으로는 그렇게 살지 마세요. 아이의 인생이 당신들 때문에 불행해지니까요. 선생님, 말씀이 지나치시네요. 제가 한 말 중 잘못된 말이 있으면 수정해 주세요. 하지만 딱히 없을 걸 저도 알고 있습니다. 본인이 잘못한 일을 알고도 수정하지 않는 어른은 어른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만 돌아가 주세요. 알겠습니다. 뭐든 알겠으니까 일단 그만두라는 말만 제발 거둬주세요. 그리고 우연히는 제게 용서를 빌 게 아니라 피해를 입은 반 아이들에게 사죄를 해야 합니다. 저는 이만 회의가 있어 나가볼게요. 선생님! 다행히 옆반 선생님이 오셔서 중재를 하시고 저를 데리고 가주셔서 사건은 일단락이 되었습니다. 그 뒤로도 줄기차게 연락을 해오셨어요. 우연히 어머님의 연락이 뚝 끊긴 건 아빠가 사무실에서 사표 수료하고 우연히 아버님을 퇴직 처리하고서였습니다. 얇은 끈이라도 쥐고 있었던 게 끊어지니 더 이상 제게 빌 명목도 없었던 거죠. 그리고 얼마 안 있어 우연히는 전학을 갔습니다. 부모님한테 이제야 제대로 혼이 난 아이는 늘 독불장군처럼 굴더니 어느 순간부터 주눅이 들어 있었어요. 부모님이 바르지 못하니 아이도 바르지 못할 수밖에요. 저는 우연히가 가여웠습니다. 그렇게 진상 학부모님이 우리 학교를 떠나고 나자 비로소 저는 행복한 학교 생활을 누릴 수 있었답니다. 갑질이 일상인 그분들은 이제 어딜 가서도 큰 소리를 치지 못하고 살겠죠. 이번 일로 변호사 업계에 소문이 퍼져서 아무도 우연히 아버님을 고용하지 않으시려 한다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당장 밥줄이 끊기게 되자 더 이상 갑질도 할 수 없는 거겠죠. 상황 따라 갑질을 일삼는 분들이 우리나라에서 모두 사라지길 바라며 이만 사연을 마칩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